보험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류를 교부합니다.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증권은 배소 또는 인도에 의해서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증권은 양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목적, 보험가액,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합계약, 뒤편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또 이런 어떤 그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인쇄를 해놨습니다. 증권 뒤편에. 그래서 그 부합계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상보험증권은 요식증권으로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기재사항이 일부 빠져 있다 하더라도 보험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보험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발행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기명식으로 많이 발행됩니다. 그렇지만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지시식으로도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요청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해상보험증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약관, 난회약관, 스탬프약관, 수기 이런 거로 해상보험증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증권의 각 내용이 서로 조금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기 문헌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기 문헌 우선 원칙입니다. 인쇄된 부분, 스탬핑한 부분이 있지만 수기로 쓴 게 있다면 수기를 먼저 적용한다라는 뜻이 수기문헌 우선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OP라고 제가 이제 써 있는데요. 여러분 plain 앞에는 plain 평이어야 되고요. ordinary 일반적이어야 하고요. popular 대중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상보험증권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한 경우가 발생해서 도저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해상보험증권은 평이하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되고 또한 작성 시에도 또한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계약자한테 보험 청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험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이 비슷하게 나갈 때는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해 가지고 보험자한테는 유리하고 만약에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하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해상보험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하 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것을 말합니다. 정형화했습니다. 매번 계약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명시시킬 수가 없어서 약관을 활용하고 또 뒤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부합계약으로 계약을 처리하는데 약관이라는 것은 그 계약 내용을 또 매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 가지고 약관으로 만든 겁니다. 보험은 보험 물품 후 인도를 위해서 운송 도중에 물품이 멸실되거나 또 물품이 손상되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위험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적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협회 적과약권을 채택해 가지고 그 증권에 명시되게 하고, 그 명시된 내용을 따라서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바로 그 약관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구협회 적화약관이 있고요, 신협회 적화약관이 있습니다. 우선 구협회 적화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창기에 해상보험은 구보험증권 양식으로만 체결되었는데, 보험 내용이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짐으로써 보험증권 양식만으로는 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게 되자 거기다가 특별 약관을 첨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누적된 약관들을 다 정리 통합해 가지고 구협회 약관을 만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분손 부담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Free from the particular average라고 합니다. 자, 분손 부담보 조건에는 좌초 침몰 화재에 의해서 특정 분손은 부분적 손실을 분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보되는 것들은 전손은 토탈 로스라고 합니다.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은 constructive 토탈 로스가 되겠죠. 전부 손실을 입은 것을 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손, 공동훼손과 선박, 부손의 자초, 침몰, 그 다음에 화재로 발생한 단독훼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 환적 또는 양하 작업 중에서 포장 단 전손을 담보를 하고 있고요. 충돌, 화재, 폭발, 본선, 부선, 운송용구물을 제외한 외부와 접촉하는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고 있고요. 조난항에서 양하 작업 중에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 기항항, 대피항에서 발생한 적재, 창고 운반을 위해서 특별 손해방지 비용이라든지 구조비, 그 다음에 조난항, 피난항에서 발생하는 기타 특별 비용에 대해서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손 담보 조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훼손을 담보하고, 분손 담보 조건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분손도 담보를 하는 조건입니다. 면책률 약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WAPO라고 합니다.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the percentag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all risk라고 합니다. 전 위험 담보 조건이죠. 면책 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 all risk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동맹 파업 등의 면책 위험은 특약을 다시 들어서 추가로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동맹 파업은 일단 면책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목적 고유의 하자나 또는 성질에 기인한 멸실 손상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협회 적하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의 전 위험 담보 조건이 all risk죠. AR 표제와 달리 각종 면책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매번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적용돼 가지고 1982년도에서 런던 보험협회에서 ICC-A, ICC-B, ICC-C 이렇게 해서 표제를 정해 가지고 신협회 적화약관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험을 들 때 지금은 주로 ICC 하고선 뭐 추가 특약 이렇게 들었는데, 그전에는 AR 조건 이렇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협회 적하약관은요, ICC-A라고 되어 있는 게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그것이 ICC-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C-B하고 ICC-C가 있는데 그 내려갈수록 조금 이제 담보의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담보되는 위험이 나열되어 있고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담보되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면책 위험 일반적으로 면책 위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면책이 되는 조건은 제4조에 있는 일반 면책 약관, 그다음에 5조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면책 약관에 열거된 위험으로부터 기인한 손해는 절대 면책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단 특약 면책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 동맹 파업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6조, 7조에 포함되어 있지만 면책 위험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을 가입해 가지고 추가 특약으로 전쟁, 동맹 파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협회 적가약관은 협회 전쟁약관이라는 것은 전쟁 위험은 면책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특약에 부보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고요. 동맹 파업 역시 스트라이크 위험은 면책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더 내고 추가 특약으로 부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조건이 있는데요. ICC, B, C 이런 경우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것을 추가로 부보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에 다시 부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도난, 발화, 불착 위험, 그다음 빗물이나 담수에 의한 손해, 그리고 석유, 타화물과 접촉을 해서 오일, 곡식 같은 거는 오일에 딱 묻으면 다 못 쓰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갑판 유실, 그다음 습기와 가열, 그다음 파손, 그다음에 누손과 부족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곡손이 있고요. 배에서 물품 옮기다 보면 갈고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의 전손으로 인한 화물 전손. 선박이 전손 되면은 화물도 당연히 전손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보험은 약간은 종류가 틀리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보험이라는 카테고리로 추가적으로 약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수출 보험은 일반적으로 해상 보험하고는 달리지만 수출자가 매도인이 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파산이 된다든가 대금 지급을 지연한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위험이나 그다음에 또 상대방 수입국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내란이 발생한다든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쨌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출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을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기금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출보험은 수출진흥 정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보험은 한번 터지면 수입국에서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 바이어가 한 바이어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 바이어들이 다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보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보험은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수출보험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적 국가 정책적 목적 하에서 시행되는 수출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역보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수출보험에 대해서도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